맨 처음에 항상 사소한 걸로 싸우는데 나중에는 엄청 크게 싸워 있어서 그 사소한 게 기억이 안 난대요. 이 싸움이 커지니까 마지막에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싸우는 것도 보면 쌓이는 거예요, 자꾸. 처음에는 조그만 게 있다가 쌓여서 나중에 보면 뭐 소소하게 이불 개는 거로 싸워서 이혼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 얘기보다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냥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무의식에 너무너무 쌓여 있었던 거죠, 감정적으로. 상대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거나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거나 그랬을 때 서로 소통을 통해서 그때그때 해소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눈이 조그맣게 뭉쳐졌다가 점점점 많이 커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눈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잘 하지 않게 되냐면, 첫째,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상대를 추측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오해가 벌어져요. 나도 내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잘 알고 상대 또한 내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명확하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추측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잘 모르니까 내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상대에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해가 생길 것 같았으면 상대에게 확인을 했겠죠. 가까운 사이라고 이런 행동 패턴은 뛰어넘지 마시고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을 하면 할수록 더 오히려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잘 싸우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말투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말투에 보면 대부분 비난의 말을 하거나 공격하는 말투, 그리고 남 탓을 하는 말투가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야,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냐? 항상 소파에서 널브러져 누워있고, 너는 왜 이렇게 빨래를 좀 빨래통에 넣으라니까 항상 이렇게 널브러지게 이렇게 해놨더라?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비난처럼 느껴지니까 반발심이 느껴지게 되죠.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지 싸우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혹시 이렇게 빨래를 빨래통에 넣지 않고 늘어놓는 이유가 있었어? 라고 하면 눅눅해서 냄새 날까봐 말을 하고 내가 널어놓은 거야 라고 하면 오해가 좀 풀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상대에게 요청을 질문 형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나는 빨래를 할 때 웬만하면 빨래통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요청을 질문 형식으로 물어보면 말이 부드러워져서 상대가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중요한 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는 거예요. 상대의 생각이 어떤 건지, 의도가 어떤 건지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좀 쉽게 해결될 수 있겠죠? 앞에서 말투에서 내용적인 면을 살펴봤다면 목소리 톤이나 억양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내용보다도 목소리 톤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소리가 커지고 톤도 높아지거든요. 그럼 그거 자체로 상대는 자극을 받아서 마치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상대의 감정도 격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소한 것도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상황일수록 목소리를 조절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일단 감정을 멈추세요. 그리고 5초 동안만 호흡을 들어 마셔보세요. 그리고 그 호흡을 내쉬다 보면 신기하게 감정이 차분해집니다. 그 후에 차분하게 말해보세요. 톤만 바꿔도 싸움의 분위기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표현 방식입니다. 특정한 단어나 표현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하고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너는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이런 말보다는 네가 좀 더 신중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네가 하는 일마다 최악이야 이런 말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상대는 상처받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아주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개짜증나, 와 아주 환장하겠네 이렇게 하면 화가 확 올라가요, 감정이. 그런데 조금 피곤하네, 조금 힘드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수위를 좀 낮추면 감정이 조절이 되는 거죠. 내가 상대에게 말하는 것도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감정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서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표현해 볼 수 있을지 연습하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밌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말하기 전에 앞에 좋은 호칭을 만들어서 붙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필터 역할을 해서 똑같은 말이라도 상처를 덜 받게 되고요. 기분 나쁘지 않는 충격 완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호칭을 붙이면 내가 뒤에 좀 강하고 심한 말을 하려고 해도 일관성 법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공감을 했는지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면 내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가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빠도 육아에 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야, 나도 힘들어.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진짜 지치도록 일했다. 이러면 서로 대화가 단절되겠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진심으로 상대 입장에 들어가서 공감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땠을까? 어떤 힘든 점이 있었을까? 라고 그 입장에 들어가서 상상 속에서 살아보면 좀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나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물론 성향과 생각이 다르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욕구와 감정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 이 마음을 말로 그대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아, 오빠 오늘 하루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지. 와,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공감을 받으면 상대도 역시 나를 공감해 주겠죠. 자기도 우리 애기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았어. 오빠 내 마음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서로 마음이 공감되고 연결된 다음에 부탁할 수 있겠죠. 우리 아기 내가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봐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봐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는 거고 서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보면 공감과 동의가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공감하면 마치 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존심을 부리죠. 그러다 보면 서로 갈등만 커질 뿐이에요. 그런데 공감과 동의는 확연히 다릅니다.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공감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입장에 들어가면 그런 힘든 것도 생길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거죠. 모든 게 말이 습관이잖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영상을 봐도 아, 그렇구나 하고 적용 안 되고 막 또 나갈 텐데 실제 수강생들 중에 이런 분 오신 적 있죠? 네네네. 그분들 이렇게 고쳐주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걸 그래서 배우고 나서 항상 숙제를 해주거든요. 실제로 해보라는 거.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일본어를 조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일본어를 조금 빨리 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를 배우면 일본 사람 만나면 바로 써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써먹고 나면 그 다음에 체득화가 돼서 내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아서 만약에 그런 갈등 상황이나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적용해봐야 돼요. 아, 요 상황이네? 오늘 이거 배웠던 거 한번 써먹어야겠다 라고 한두 번 하고 나면 몸에 배게 돼요. 일단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배웠으면 기대를 갖고 살아와야 되겠죠. 아, 오늘 이거 어디에서 써먹을까? 오늘 이 부장님하고 관계에서 요거 써먹어야 되겠네? 아, 오늘 아내와 대화에서 이거 오늘 활용해야 되겠다 라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일단 시도를 해보고 나면 정말 좋구나. 야, 이렇게 진작하면 정말 좋은 인간관계가 됐을 텐데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오해나 서운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소통하며 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하기 전 우선 진정으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기. 세 번째, 소통할 때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이때 말투는 비난이 아닌 요청과 질문으로 하고 표현 방식으로는 긍정적으로 부드럽게 목소리 톤 차분하게 이 세 가지를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건강한 우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